44초까지 질문 받은 게 뭐냐? 44쪽에 21번. 이 질문을 보니까 x제곱 20배의 제곱가 x 빼기 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일단은 어쨌든 절대값을 지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무조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볼 건데 식에 절대값이 있거나 요렇게 생긴 놈을 가우스라고 하거든. 요런 놈이 있거나 어쨌든 요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요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x가 0보다 작으면 그놈이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x가 만약에 0보다 크면 그 등호는 그냥 보통 크다 쪽에다 붙인다고. 어디다 붙이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절대값이 지워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는 0 형태가 된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려보자는 거지. 이거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은 0의 형태가 될 것이고, 얘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4는 0의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함수로 생각을 하면 이쪽을 y1이라고 하고 이쪽을 y2라고 하면 얘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쪽에 있는 거고 얘는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는 거지. 그리고 꼭지점에 해당되는 y 값을 보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밑에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요 식 자체가 x에 0 집어넣으면 k니까 그냥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다와 작다는 이거의 왼쪽과 오른쪽을 말하는 거니까 왼쪽일 때는 뭐 마이너스 1일 때 형태인 요런 식으로 될 거야. 여기가 k라고 칠게. 여기가 k야.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k 빼기 1인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k 2, k 빼기 4에 해당되는 요렇게 된 그림인 거야. 요렇게 된 그림. 그런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x축이 지나가야겠지. 요렇게 지나가도 만나는 점이 3개지. 그치? 요렇게 지나가도 만나는 점이 3개잖아. 사이로 지나가 버리면 만나는 점이 4개잖아. 요렇게 지나가면 2개고 요렇게 지나가도 2개잖아. 그러니까 3개가 된다는 건 요놈과 요놈인 거지. 그치? 그랬을 때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일단 요렇게 지나갔다면 이게 X축이라는 건 K가 0이라는 거지. 그치? 요게 X축이라는 건 K가 0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 친다면 첫 번째 경우는 K가 0이라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요거였잖아. 요게 X축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거지. 두 번째 경우라면, 이게 두 번째 경우라면 K 빼기 1이 0 돼가지고 K가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니까 어디였지? K값.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해결되는 놈이라고 봐야지. 또 있으면 하세요. 또 있으면 하세요. 없는가? 쪽에 23번이요. 23번. 자, 이렇게 제목 보고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AX의 제곱 BX 더하기 C는 0 이런 놈이 있었는데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닐 것이고, 근해 공식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보고 푼 거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빼기 AC 이렇게 푼 거야. 짝수 공식처럼 생각해서 푼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풀었더니 두 근이 이렇게 풀었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4분의 2가 나왔대.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보이는 거지. 요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그러니까 두 근이라는 게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하고 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를 말하는 거지. 이놈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 4 나오고 하나가 2 나온다고 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지. 더해보면 요거 이쪽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a분의 2b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나만 보이나?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시우가 안 보이는데 두 개를 더하면 자식아 이 부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개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놈은 넘겨버리면 a하고 b가 똑같다는 거지. 그치? a하고 b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8이겠지? 마이너스 8일 건데 이놈은 이제 곱하면 a제곱분의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합차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b제곱 빼기 이거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제곱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두 개 사라졌네. 그리고는 a제곱분의 플러스 ac니까 a분의 c가 된 거지? 그러면 c라는 놈은 마이너스 8a가 된 거지? c라는 놈은 마이너스 8a가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a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8a는 0 요걸로 푼 거지. 그치? a 지워버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8은 0 요놈인 거지. 그쵸? 요놈을 이렇게 잘못된 근해 공식으로 풀었더니 마이너스 4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올바른 두 근의 합을 23번이잖아. 그래갖고 원래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는 알파 베타 더한 거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곱한 거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1 요거 더하기 16 해갖고 17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40쪽. 38번. fx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거든. 그랬을 때 fx를 x 빼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식이 정리가 잘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이라는 애를 5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지. 이거를 가로로 쓰라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거를 5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식인 거예요. 잘못된 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확실히 이 등호를 만족하게끔 17이라는 애는 5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 식을 fx라는 애는 지금 보니까 x 빼기 4로 나누면 몫이 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가 4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어차피 분류를 다르게 했을 뿐인 거지 이 식은 이 식과 똑같은 거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x의 뭘 넣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x의 뭘 넣든. 그래서 요 q를 모르기 때문에 q를 집어버리려고 x의 4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q가 통째로 집어지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이 첫 줄 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f한테 4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지면서 4가 된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지금 나머지 정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정리를 다 알아갖고 이거 보자마자 바로 F3 이상해. 알지? 뭘 몰라. 여진이는 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한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아. 보자마자 얘기한 거. 그리고 나를 보니 한 근이 K 빼기 2i래. K 빼기 2i.
분명히 저 PQ는 실수라고 했거든. PQ가 실수인데 한 근이 이거야. 그럼 다른 근은 당연히 이거와 한짝을 이루는 K 더하기 2i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두 근을 더하고 빼고 할 거야. 이거를 알파라고 치고 요거를 베타라고 쳐가지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만들어 보면 2K가 되고 두 근의 곱을 만들어 보면 K제곱 빼기 4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제 요 f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합쪽은 부호가 바뀌잖아요. 합쪽은 부호가 바뀌어 x제곱 빼기 2kx 그리고 k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k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는 k 구하라는 거야. f한테 4를 집어넣어보면 16 빼기 8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 이게 4래. 집어버리고 k제곱 빼기 8k 더하기 16이 0이라는 소리가 된 거니까 완전제곱식 돼가지고 k가 4인 거죠. k가 4니까 요거 8이고 요거 16, 20이지. 그래서 이제 fx라는 놈이 정해지는 거죠. fx라는 놈은 x제곱 빼기 8x 더하기 20이라는 놈이 돼서 p값은 마이너스 8이고 q값은 20이 된다. 라는 식으로 푸는 거야. pq를 더하니까 12겠지. 또 있으면 하세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26번이요. 26번? 이렇게 몇 번씩 물어봐야 말을 해주는 거야, 진짜. 38쪽? 네. F에다가 2x 빼기 3을 집어넣었을 때 0되는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두 분의 합이 3이야. 그냥 얘를 그냥 최고차항 계수는 넣으니까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라고 생각할게. 두 분의 합,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건데 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놈이 3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fx로 바꿔보라는 거야. fx로 바꿔보기 위해서 그냥 다른 문자를 쓸게. 얘를 치환해볼게. 2x 빼기 3이라는 놈을 t라고 생각해볼게. t가. 그러면 이제 넘기면 더하기 3일 것이고 x는 2분의 t 더하기 3이겠지. 이제 여기 양쪽에 들어있는 요 x들을 전부 요걸로 바꿀 거야. 요걸로. 바꿔보면 왼쪽은 당연히 요게 t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t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a로 묶어갖고 2분의 t 더하기 3 빼기 알파하고 2분의 t 더하기 3 빼기 베타의 형태가 된 거야. 정리 좀 하면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낼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두 분의 합만 구하고 있으니까 요게 0 되기 위한 t값 마찬가지 요게 0 되기 위한 t값 그게 요 식의 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요게 0 되려면 2분의 t 더하기 3 빼기 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넘기면 2알파 넘기면 3 t는 2알파 빼기 3 또는 이쪽도 똑같을 거니까 2베타 빼기 3 되겠죠.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래. 이거 두 개 더하면 2배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빼기 6 되겠지. 근데 요게 3이래. 0인데? 또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하는 것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거야. 진짜 이렇게 변형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 공통수학 2에 들어있는 합성함수거든.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끄집어 와버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 정말 그때 가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풀 거를 지금 이걸 하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지. 또 있으면 하세요. 없는 겨.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편. 우리가 개념편은 108쪽까지 했거든. 108쪽까지 실력은 빼고 숙제로 했었지.
질문하십시오. 108쪽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는 거? 있는 건가? 무슨 못 쳤어요. 질문해. 99쪽에 99쪽? 10번? 번을 보면 x제곱 빼기 6x 빼기 1은요 요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보인 거지. 근데 좀 더럽게 만들어놨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하고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요 두 개를 해로 하는 방정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하고 요거를 그냥 편의상 B라고 해서 A와 B를 해로 갖는 방정식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뭐 두 분의 합부터 A 더하기 B를 만들어 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러면 이 앞에 거 두 개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로 구하면 되고 뒤에 거 두 개는 통분하면 되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그래서 저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 36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6 이렇게. 그래서 32가 되지. 두 분의 합은 32가 된 거야. 두 분의 곱을 만들어 보면 A 곱하기 B를 만들어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하고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곱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곱하죠. 그러면 알파 베타에 통째로 제곱한 게 나오고 알파 한 개 나오고 베타 한 개 나오고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냥 곱한 거야, 4개. 곱한 거야. 그러면 요거 1일 거고 얘는 6일 거고 요거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6이네. 두 근의 합은 32, 곱은 6. 그래서 x제곱 빼기 32x 더하기 6은 0이다. 얘 형태가 만들어지죠? 네? 그치? 또 6. 못 쳤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보겠어. 잠깐만 할 거야. 다음 주 금요일에. 알았지?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진도 나가야 해. 응? 자, 3좀 풀어보게. 3좀. 자, 지금 이게 10번, 11번, 12번 전부 다 이 동네 학교들 기출 문제야. 11번 같은 거는 딱 기억나는 게 이게 사후보하고 고초원보하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일 거야. 11번은. 12번은 오렌지 작년인지 기억 안 나지만 사후보 문제고. 정말로. 10번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고. 자, 하나씩 해볼게. 10번 해봅시다. 10번. 10번. 지현이가 오늘 했어? 아닌데.
원래 이제 책마다 교과서마다 이 내용이 1학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붙어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2학기 내용에 2학기 함수가 있거든.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어떤 책을 볼지 모르잖아요. 교과서를. 그래서 그냥 이것만 설명을 해버리려고 해요.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y는 fx라는 애가 있어. 요거를 그려봤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함수가 다 되는 건데 가장 좀 눈에 띄게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보려고 그냥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라고 치자고. 원래는 네 군데거든.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문제처럼 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y에만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네 번째로 x에도 절대값을 씌우고 y에도 절대값을 씌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절대값 함수가 있거든. 이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얘야. 그놈이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함수라는 걸 배워보면 알겠지만 얘하고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 그냥 도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지만 요 세 놈은 규칙이 똑같아요. 규칙이 똑같으니까 우리 그냥 요 세 개까지도 그리는 법만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리는 법만. 요 놈은 내가 설명을 할 거고. 자, 일단은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요 fx라는 놈이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요 fx라는 놈이 0보다 작을 때를 볼 거거든. fx는 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자고. 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자고. fx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0이 얘야. x축. x축이 0인 거야. y가 0일 때가 x축이잖아. 그놈보다 위쪽에 있을 때가 0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고 이놈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가 0보다 작다고 말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보는 건 y 값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이라고 말하는 건 얘를 말해. 얘. 요거랑 요거. 0보다 작다고 말하는 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요 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0보다 클 때는 그냥 절대값이 그냥 풀려준다고 배웠으니까 얘겠지. 그치?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풀린다며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어있는 fx가 되는 거지. 중학교 때 그 대칭이동을 살짝은 배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봐도 되나? 대칭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원점 대칭 이 정도. 도현이 빼고는 안 배웠구나. 그치? 표정을 보니 도현이만 배웠고 도현이 학교가 어디랬지? 신곡중만 기다리는 학교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상한 학교들인 거야. 대칭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점이 있다고 쳐? 이게 A, B였어. X축으로 대칭하시오. 그 말이 뭐냐면 X축으로 접으라는 거야. 접어버리면 이게 뿅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수직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요놈의 좌표는 X값은 똑같지. Y값만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이게 A, B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X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라는 건 요걸로 접으라는 거야. 요걸로 접어버리면 요렇게 가겠지. 그래갖고 여기에 뭐 A1이라고 하고 A2가 됐다고 치자. 얘는 Y값은 똑같은 거지. X값만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B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원점 대칭이라는 건 요걸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점이 중점이 되게끔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 얘가 되게끔 만든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똑같게끔. 요거를 A3이라고 한다면 중점이라는 거 X끼리의 평균, Y끼리의 평균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버린 형태야. 결론만 얘기하면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잖아. Y축 대칭은 반대로 X의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은 다 바뀌는 거야. 이게 대칭 이동이야. 도형이 됐든 점이 됐든 똑같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Y가 fx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면 x축 대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얘는 여기에서 그냥 원래 거 그냥 그리래. 저기 저 녹색 부분 그냥 그리래. 요거야. 얘는 저 보라색 돼 있는 놈을 x축 대칭을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놈이 위로 뿅 이렇게 올라간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리는 거고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건데 결론을 얘기해 보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떤 함수도 똑같아.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놈이 지금 fx라는 fx 헷갈릴 것 같습니다. g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 있잖아. 아래에 있던 요 부분 그게 그대로 x축 대칭되고 접어 올라가는 거야. 접혀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무조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그려놓고 x축 밑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형태로 그려진다. 얘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알았죠? 요거 일단 기억해놔야 돼. 이거 풀어야 되니까 일단 기억해놔야 돼. 이제 아래 것들을 얘기해보면 아래 것들은 그냥 그리는 법만 얘기할게. 아래 것들은 그리는 법만 얘기해본다면 요거는 y한테만 절대값이 있고 얘는 x한테만 절대값이 있고 이건 x, y 각각 절대값이 있는 거지. 그리는 법이 뭐냐면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만 그려. 일단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만 일단 그리라고. 일단. 그렇다면 2번의 경우는 x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라는 게 y가 0보다 클 때라는 거지. y가 0보다 큰 건 이거 위쪽이잖아. 이거 위쪽이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세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클 때만 그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 부분이지 x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것만 그려. 네 번째 경우는 x, y가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클 때의 1사분면만 그리라는 거야. 1사분면만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나머지 부분 이것들을 대칭해보라. 방금 그린 것들을. 그러면 얘는 이거를 x축 대칭해버리는 이 모양의 그려. 위아래 똑같은 거야. 위아래 똑같은. 마찬가지 얘는 이 왼쪽을 그리기 위해서 방금 그린 걸 y축 대칭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엉덩이 모양. y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거지. 얘는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원점 대칭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그리는 법만 얘기한 거야. 그리는 법만. 내용 설명은 안 했어. 어차피 지금 안 나올 거니까. 얘네들은. 알았죠? 그리는 법만 얘기한 거야. 아마도 너네가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수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고3 때까지 간다면 요 얘기를 한 10번은 들을 거야.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특히나 얘하고 3번. 요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 요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두 개 때문에 이것들까지 얘기를 진짜 많이 듣게 돼. 새로운 함수 나올 때마다 절대값 씌울 거 아니야. 그잖아. 그때마다 아마 설명하게 될 거야. 항상 말하겠지. 이번이 마지막 설명이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뭐 계속 하게 되겠지. 눈빛들을 보니까 손은 벌써 잊어먹기 시작했어.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랬다 치고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 이제 10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절대값 x제곱 빼기 4 하고 k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했다면 저 왼쪽에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딱 보고 어디가 0보다 크고 어디가 0보다 작으니까 그냥 딱 눈에 들어와. 근데 아직 안 했단 말이야. 2차 부등식을.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풀어낼지 좀 답답한데 요놈을 모든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직선 함수 이 두 놈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면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 이런 함수 여기가
0,-4였던 요 놈이었던 거지.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던 게 사라지면서 저렇게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여기는 똑같이 갔는데 요 놈은 뒤집혀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런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0,4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리고는 y는 k라는 요 평행선 하고 서로 다른 네 실면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네 점에서 만나게끔 직선이 지나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지. y는 k로. 어서오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네 점이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정수 k가 되려면 일단은 k가 0이면 요점이 두 개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4개였다가 4일 때면 3개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k 값은 1이나 2나 3 이렇게 3개인 거지. 알았죠? 절대값 함수는 계속 얘기하게 될 거지. 자, 그래서 3개였고요. 이제 11번. 11번 해보세요. 108쪽이에요, 108쪽. 맞다, 우리 지한이도 숙제 안 했는데, 여기. 왜 그걸로 검사할 거야? 11번 해보세요, 11번. 지한아, 없잖아. 쟤 오빠랑 똑같이 생긴 거야. 11번 해보세요. 11번도 모의고사 문제라서 엄청 많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던 거야. 사고는 소수령 문제였다. 사고는 이게 소수령 문제였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고충고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왔고 문양고도 비슷한 게 나왔었고 승민아, 이 정도 풀어내야지. 응? 제 분위기가 내가 해야 될 분위기 내가 하지. 자, 11번이요. 11번.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어. 여기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샥 지나갔대. 그러면 지금 y는 x 더하기 k야.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X축으로 수선을 내려갖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C하고 D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원점과 연결을 해서 이것들을 원점과 연결을 해가지고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게끔 만든 거지. 이쪽 부분 넓이를 S1이라고 했고 이쪽 부분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 S1 빼기 S2 했더니 이것이 20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K를 구해버려요. 양수 K를 구해버려요. 그러면 일단 뭐 이거 둘 연립해서 나온 X 값들을 찾아야겠지. 두 개를 연립했다고 친 거야. 그러면 X제곱과 X 더하기 K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X 빼기 K는 0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교점은 X좌표 거지. 그래서 A 쪽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 쪽을 B 쪽을 베타라고 할게. 교점을. 그 다음에 이제 Y 값을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둘은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알파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 넣어서 알파 더하기 K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치? 뭐가 더 편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요것들 두 근을 더하면 1이고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K라는 걸 알 거야. 지금 분명히 알파를 내가 양수로 잡은 거고 베타를 음수로 잡은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S1과 S2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이 넓이들은 얘 곱하기 2분의 1.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를 어차피 K가 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 여기를 알파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는 베타 제곱이라고 해볼게. S1은 요 길이가 알파지? 요 길이가 알파 제곱인 거지? 그러면 2분의 1 알파의 3제곱 아니야? 맞죠? 그 다음 여기도 요 길이 베타 아니지? 마이너스 베타지? 그지? 베타는 음수잖아. 요 길이 마이너스 베타고 요 길이는 베타 제곱이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붙어있는 2분의 1 베타의 3제곱이겠지? 가로 세로 곱해서 2분의 1. 그럼 요거 빼보니 결국에는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알파의 3제곱 더하기 베타의 3제곱 모양이 된 거 아니야? 여기 빼기니까 그게 20이래. 20. 결국에는 알파의 3제곱 베타의 3제곱 했더니 40 되는 거지. 다 했어 이제.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의 3제곱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제곱에서 3알파 베타로 묶어갖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생각을 해야지. 요거 1이었거든. 요거 마이너스 K 요거 1. 얘가 지금 40인 거지. 그럼 K는 10. 네, 넘기니까 39잖아. 13이지. 오케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잖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 12번 해봅시다.
직선 만들어서 접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접한다는 판별식이 0이잖아. 괴롭히지 말고 내가 해. 유진아? 새끼나 자꾸 괴롭히는데 그러고 있지. 괴롭히지 말고 내가 해. 해볼게. 12번. 자, 그냥 그냥 좌표축 만들어 버릴게.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가 4라고 했거든. 여기를 B라고 칠게. 그러면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겠지. 그래야 여기가 4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4분의 25m라고 했으니까 4분의 25가 되는 놈이겠죠. 그래서 여기 딱 떨어지는 요 길이를 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요거 높이가 4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m거든? 그러면 여기 좌표는 지금 뭐 겹쳐지게 보였는데 꼭지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 분명히 2,4지. 그치? 요거 최고치 함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2차 함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 2차 함수는 일단은 0과 4를 지나가는 놈이지. A로 묶어서 이렇게 된 놈이지? 이게 2,4를 지나가는 놈이지. 그죠? 꼭지점이니까. 어쨌든 간에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4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 아니요? A가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죠?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는 놈이 된 거야. 이제 요 직선 y는 기울기는 모르겠어. 근데 y절편이 4분의 25예요. 요거까지 연립했더니 접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하고 mx 더하기 4분의 25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m 빼기 4의 x 그리고 4분의 25 이렇게 된 거죠. 판별식이 0이라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만들어 보니까 m 빼기 4의 제곱 빼기 4ac 25네. A가 0인 거지? 그러면 m 빼기 4라는 애가 설마 5? 그래서 m은 9이거나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지금 딱 봐서 m 값은 음수지. 기울기 오른쪽에 내려가 있잖아.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의하겠지.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y절편 아니 x절편 구하는 거야. x절편 여기 좌표 찾는 거잖아. 그래서 저 직선이라는 놈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25가 된 거니까 y가 0일 때 x값이 뭐냐고. x가 4분의 25거지. c의 x좌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분의 25,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그냥 4분의 25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최대 최소 지워도 되나요? 오늘 눈빛들이 왜 이렇게 다 좀 흐리멍텅하지? 수업 아닌 날 들었다고 지금 보니요. 2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최소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건데 당연히 우리는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고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소값만 가지고 있고 이럴 때는 최대값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얘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얘는 끝도 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최대나 여기서의 최소는 못 구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렇게만 나와 있으면 왼쪽은 최소값을 갖는 거고 오른쪽은 최대값을 갖는 꼭지점에서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없을 때야. x에 대한 범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제한이 없을 때. 그때는 당연히 왼쪽은 최소만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최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놈이라고. 근데 만약에 범위가 있다면 넣을 수 있는 값에 한계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집어넣으라고 한 거야. 이 알파와 베타가 어딘지 몰라 솔직히 지금은. 근데 만약에 여기가 x가 알파고 여기가 x가 베타라고 했다면 그러면 요 함수는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있는 거야. 요것만. 요 안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오른쪽의 경우에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x가 알파고 여기가 x가 베타예요. 그러면 요 함수 마찬가지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여기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림을 그려보고 정해진 한계에서만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부분에서 그 내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놈과 제일 밑에 있는 놈이 뭔지 뭐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다 되는 거야. 그림만 그릴 줄 알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바로 볼게. 보라색 보여? 네? 보여? 보라색? 이쁘긴 한데 잘 안 보여. 보라색. 자, 예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인데 범위가 0부터 3까지만 생각을 해. 그래서 이놈을 한번 그려보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니 얘잖아.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1,-4예요. 0과 3을 비교했을 때 1에서 더 멀리 있는 게 3이지? 이제 그래서 이놈은 좀 가까운 쪽에 x가 0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좀 멀리에 3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 있는 거죠. 요것만. 최대값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여기가 최대값일 것이고 최소값 꼭지점이겠구만 지금. 최소값은 그냥 보이니까 최대값은 x에 3 들어가는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 0이지? 그쵸? 그래서 요 경우에 최대값은 0, 최소값은 -4 이렇게 쓰라는 거야. 두 번째 y는 -x제곱 빼기 10x 빼기 21인데 -4부터 -2까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자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10x니까 x 더하기 5의 제곱이지? 더하기 4 나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최근에 H함수 시험 봤어. 그지? 표준형 못 만들면 혼나야 되는 거야 이거. 그지? 나만 되는 거 아니야. 다 돼. 바로 이 정도는. 그치? 시우야? 이 정도는 바로 다 돼. 나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이 보여. 그래서 음수니까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5,4예요. 근데 범위는 -4부터 여기가 x가 -4면 이쪽에 x가 -2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만 있는 거야. 최대값 여기겠네. 최소값이 여기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4를 들어가는 거니까 4 빼기 1, 3이지. 최소값 -1을 집어넣어야 돼. 9가 되버리지. 그래서 -5가 되는 형태로 구한다는 거지. 알았죠? 자, 밑에 거 해봐요. 다 해봐.
그림만 그려보면 된다고. 그림만 진짜. 그림 된다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뭐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그치? 이차함수를 못 그리는 거야 설마? 혹시? 말해봐. 그림 잘하는데 이거 뭘 못하고 있어? 야, 소리가 혹시 바로 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면 아니 뭐가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밑에 있고 두 값만 집어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얘는 그 값을 넣었을 때가 아니잖아. 얘는 운 좋게 값을 넣었을 때지만 안 그래? 얘는 여기가 꼭지점이 최소값이잖아. 안 그래? 요걸 넣었을 때가 아니야. 여기가 최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지. 이 자식아. 뭐 잘하게 없을 것이야. 그치? 잘하고 있을
뭐요? 왜 그래요? 설마 이차함수 잘못 그리는? 뭐라고? 큰일 났군요. 자, 해볼게 한번. 2차 함수는 진짜 많이 하게 돼. 정말로 고등 과정에서도 제일 뭐랄까 설명하기 편한 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2차 함수를 정말 많이 한다고. 2차 함수를 못 그리거나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고등 과정에서 진짜 불편해.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 자, 1-1번. 좀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해보자고. 첫 번째로 y는 x제곱 더하기 4x. 일단 여기서는 범위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했는데 꼭지점을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임수분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반의 제곱, 요거의 반의 제곱. 반이 2잖아. 제곱하면 4잖아. 그게 필요해. 근데 갑자기 없던 걸 쓴 거 아니야. 다시 빼줘야 원래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 세 놈이 되고 밖으로 뿅 나간다고.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의 모양. 꼭지점은 얘가 0되게 만들어주는 x값과 얘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모양으로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하게 되니까 결국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등 과정에 수학을 안 할래요가 아니면 결국엔 알아야 돼.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요거랑 비교해보면 1이 더 멀리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좀 가까운 데에다가 마이너스 3 멀리에 1을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있다고. 뭐가 위에 있는지 뭐가 밑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한 거야. 여기가 최대지? 당연히 제일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잖아. 제일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최대값은 1을 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5잖아. 최소값은 그냥 보이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림을 못 그리면 못 하는 거야, 진짜로. 이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영특한 놈들은, 똘똘한 놈들은 머리로 그려, 머리로 그려가지고 해. 혹시 시우가 그런가 했어. 근데 이 자식아 그냥 요 두 값 집어넣는다고 최대 최소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식아.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8x 빼기 1.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게.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어. 그러면 x제곱 빼기 4x가 된 거야. 4x가 된 거고 어차피 저거는 따로 볼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마찬가지 반의 제곱 4가 필요해. 4가 필요하니까 더했다가 뺐다가 하는 거야. 여기 밖으로 나갈 거거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얘랑 같이 나가야지. 곱해져갖고. 그래서 결국에 요 세 놈은 x 빼기 2의 제곱이 된 거고 얘가 밖으로 나갈 때 같이 나가니까 플러스 8 돼갖고 나가갖고 7이 된 거지. 더하기 8 빼기 1로. 최고차항이가 음수네. 엎어져 있는 애가 된 거고 여기가 2,7. 얘가 0되게 만들어주는 x값과 밖에 있는 숫자 2,7.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지금은 요쪽에 x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요쪽에 x가 1이 있겠지.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겠지. 1을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거든. 1을 집어넣어보면 5지. 5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1 나오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 1-2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5.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갔을 때 최대값이 a래. 이때의 최대값이 a래. 그러면 일단 뭐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빼기 2x가 된 거지. 그리고 여기 더하기 1 빼기 1 필요한 거고 빼기 5가 있었고 요거 밖으로 그렇게 뿅 나갈 거야. 그러면 이놈도 요 세 놈이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요거 둘 곱해줘서 나갈 거니까 더하기 2가 돼서 나갈 거라고. 그러면 빼기 3 되는 거지.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하고 4예요. 얘랑 보니까 3씩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얘랑 차이도 3 얘랑 차이도 3 간격이 똑같다는 거지. 2차 함수는 요놈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양쪽이 똑같다고. 그럼 3씩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범위에 있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였다면 여기가 x가 4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 있는 거야. 근데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 여기잖아. a가 3인 거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이제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를 봤을 때의 최대값을 또 구하래. 지금 똑같은 함수야. 여기가 지금 1, 마3이었거든. 근데 마3에서 0까지. 이쪽에 x가 마이너스 3 있었지. 이쪽에 x가 0이 있겠지. 내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요 놈이거든. 최대값 여기겠지. 여기 x에다가 0 넣었을 때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 여기에 띄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요. 마이너스 8이겠지. 마이너스 8. 그다음에 3번. 을 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7 있었는데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fa라고 한 거야. fa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일정한 숫자라기보다는 a로 된 식이 된다는 소리겠지. a로 된 식. 그래서 일단 이놈을 그려보려고 x 더하기 2의 제곱 갑자기 4가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니까 여기 없던 4를 갑자기 쓴 거니까 4를 빼준 거라고. 그러면 이놈은 x 더하기 2의 제곱하고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인 거거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얘야. 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이만큼 돼 있는 거고 그 중에 최소값 여기네. 여기 얘가 이건 거지. 그거를 fa라고 하자면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라는 함수 모양이 또 나온 거지. 함수 모양이 또 나온 거야. 그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a를 변수로 하는 함수라는 거지. 원래는 우리가 x를 변수로 하는 함수를 생각하지만 지 멋대로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요놈의 꼭지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a제곱 빼기 4a니까 더하기 4 빼기 4 원래 3 있었고 그거 밖으로 빼고 나갈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요 fa라는 놈은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인 거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7인 이런 함수요. 얘의 최대값 구하래. 여기겠죠. 여기 최대값 이렇게 찾는 거라고. 진짜 2차 함수는 중요해. 어찌 보면 고등과정에서 참 많은 함수들을 배울 건데 제일 중요한 게 2차 함수라고 봐야 돼. 근데 별로 중요한데 별로 안 중요하게 보이는 거야. 모든 문제에 뭐가 있어. 알았죠? 2차 함수를 모른다면 정말 2차 함수는 정말 잘 알아야 돼. 이제 2번. 첫 번째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함수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를 봤거든. 이놈의 최소값이 1 나올 때 최대값을 구하래. 반대로 물어보는 거거든. 이놈은 지금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9 아니 k 빼기 9야. 완전 제곱식 그냥 순식간에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k 빼기 9요. 자, 범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까운 데에 마이너스 4가 있을 것이고 멀리에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함수가 있는 거니까 최소가 여기지. 그지? 여기가 최소값이야. k 빼기 9요. 근데 그게 1이래. 그게 1이래. 그게 1이래. k가 10인 거지. 그랬을 때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마이너스 1 넣어보면 1 빼기 6 더하기 k인 거지? 근데 k가 10이잖아. 5 나오겠죠? 자, 두 번째. 2부터 4까지 보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마찬가지 최소값이 3, 최대값이 3이랬는데, 최대값이 3이야. 또 그려보면,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x 빼기 1의 제곱, k 더하기. 순식간에 한 거야. 이 정도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진짜 순식간에 해야 돼. 알았죠?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야 1학기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게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따위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야 돼. 정말로. 정말로. 혹시나 2차 함수가 좀 미숙하다면 공부를 좀 해야 돼. 연습을 좀 해야 돼.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1, k 더하기 1. 근데 뭐 2부터 4까지니까 이쪽에 2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4가 있겠지? 여기가 x가 2고 여기가 x가 4야. 요것만 있는 거야. 요것만.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구만. x에 2 넣었을 때가. 여기다 2 넣으면 k지. 그치?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1. k네 k. k. 그게 3인 거지. 그때 최소값을 구하랬습니다. 여기. 최소값. 4를 해. 4를 넣어보면 여기가 3이잖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9되니까 k 빼기 8. 그래서 마이너스 5A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밑에 거 해보세요. 이제 5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았으면 했을 텐데 시간 관계상 내가 할게요. 첫 번째로 3부터 5까지 했을 때 y는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k인데 이놈의 최대값이 이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지금 2, k 빼기 4야. 3부터 5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2니까 이쪽에 3이 있을 거고 이쪽에 5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놈이거든. 여기가 최대값이었네. 5를 집어넣어보면 여기다 넣든 여기다 상관없는데 5를 집어넣어보면 5 더하기 k지. 25 빼기 20 5 더하기 k. 여기 1이라고 한 거니까 k가 마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여기지. 최소값 x에 3 집어넣으면 1 되니까 k 빼기 3인 거지. 근데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k. 이제는 최대값이 10이고요. 최대값이 11.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되는 거야. 더하기 1이었지. x 더하기 1의 제곱. 없던 마이너스 3이 생겼다고. 그지? 없던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약간의 암산력. 갑자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 정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바램이야. 바램이야. 그랬을 때 이제 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3 더하기 k인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쪽에 x가 0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 최대값이 여기구나. 여기가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지금 3 더하기 k가 11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k가 8이네. 최소값 찾으라는 거지. 여기를 찾으라는 거지. 여기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k를 구하래. k가 8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2번 1부터 a까지인데 a가 2보다는 크대요. 그래놓고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5. 이놈의 최대 최소를 말한 건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되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이 된 거야. 전개해보면 이게 4잖아. 빼기 12잖아. 빼기 12다 보이는데 사실은 빼기 5만 있어야 되잖아. 더하기 7인 거지. 그래야지 빼기 5가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놈이어갖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2,7이요. 1부터 a까지인데 여기가 1이야. x가 1인데 a가 2보다 크대. 오른쪽으로 내려온 거지. 오른쪽으로 내려온 거야. 어디까지 내려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인 거지. 최대값이 b래요. 딱 봐서 7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 한참 내려갈 것 같아. 여기서부터 한참 내려가고 여기까지 왔겠지. 여기가 x가 a겠지. 왜냐면 1을 집어넣어보면 4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값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집어넣었더니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거지. 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지. 그래서 a를 넣어. 여기다 a 넣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a 빼기 5가 마이너스 5래. 이쪽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3a로 묶어버리면 a 빼기 4가 되는 거야. 맞지? a 빼기 4가 되는 거잖아. a는 분명히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3거지. 오케이? 이게 3번이에요.
이제 3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볼 거고 y는 x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4배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거 4차식이잖아. 4차식이지? 제곱을 제곱할 거니까 우리 4차식 그릴지 몰라. 그잖아. 4차식 그릴지 몰라. 그러면 이걸 4차식으로 보라는 소리가 아니겠지. 그래서 봤더니 치환하라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 치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T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의 차이 중에 하나인데 중등 과정은 그냥 막 치환해도 별 문제가 안 돼. 하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치환하면 그 치환된 놈도 혹시 범위가 있는지를 봐야 돼. 혹시 범위가 있는지. 그래서 이 T라는 놈을 x제곱 빼기 2x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인데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이쪽에 x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쪽에 x가 2가 있어가지고 이 t라는 놈은 모든 값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니까 여기가 이 t의 최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그 t의 최소가 되는 것이지. 최대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잖아요. 그치? 최소는 마이너스로 보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했어. 치환을 해가지고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이라고 했는데 t의 범위가 있다고. t의 범위가 t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놈을 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t 빼기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1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t가 3인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인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값은 여기고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은 여기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바뀐 거야. 문제가 바뀐 거 아예.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8 되는 거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치환을 해서 치환된 놈의 범위까지 찾아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지. 그치? 쉬운 놈 아니야. 쉬운 놈 아니라고. 자, 밑에 거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3-2번으로 하나 해볼게. 3-2번. 3-2번으로. 안 한 거는 숙제예요. 다시 이거는 그냥 살짝 속임수 쓴 거지 가운데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야. 지원해. 아이씨, 그거 바라보고 있는다고 뭐가 풀리나? 들이대야 된다니까, 수학은.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서 틀리더라고. 막 들이대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보는 거야. 그래야 이제 좀 늘어. 부끄러워하면 안 돼.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야.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쉽지 않아 그만. 자,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아서 좀 다 했겠지만 시간 관계상 0부터 3까지만 보래. 그랬는데 y는 x제곱 빼기 2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 해갖고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까지 있는 거고 더하기 2야. 이놈을 그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요 놈을 치환하라고 하는 거 같지? 요 놈을. 요거 지금 속임 쓰는 거라고. 괜히 헷갈리게. 그래서 요거를 t라고 할 거야. 요거를 t라고 할게. 요거를. 그러면 t라는 애는 x제곱 빼기 2x이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잖아.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인데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x가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값이 존재하는 거야. 요렇게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위에 있네. t의 최대값인 거지. t의 최대값. 여기가 제일 밑에 있네. 이게 t의 최소값인 거야. 그럼 최대값은 3을 넣으면 되니까 3을 넣었더니 9 빼기 6이잖아요. 3이네. 여기 딱 보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식이 변신. y는 t제곱 더하기 6에다가 t 더하기 1 더하기 2인 거지. 그래서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8인데 t의 범위가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하는 범위가 있는 거지. 여기서만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을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t가 3이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있는 거지. 근데 그때의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 분명히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1 넣어보면 4 빼기 1이니까 3 되는 거지. 그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야. 문제에서는 x가 뭐일 때라고 했잖아. x가 뭐일 때. x가 뭐해야 t가 마이너스 1일까? x가 뭐해야 t가 마이너스 1일까? x가 뭐해야 t가 마이너스 1일까? x가 1일 때지. 그치? 그래서 이게 x가 1일 때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으로 3 나와요 라고 말하라는 거니까 a가 1이고 b가 3 곱하면 3. 자, 이제 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활용이거든. 활용. 부터 2까지를 뭐라고 했고 x 더하기 y는 3이었대. 그런데 2x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 x의 범위가 있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3 빼기 x를 넣어버리죠. 그럼 요거 2x하고 3 빼기 x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9 되는 거지. 이거를 함수라고 볼게. 새로운 함수. 그리고 범위는 여기만 보라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이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잖아.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2,5였는데 0부터 2까지 보래.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딱 2구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최대값 여기구만요. 최대값 0 집어넣으면 9잖아. 최소값은 그냥 보이지? 5잖아. 이렇게 되겠고 한 거지. 대충 이거 뭐 시켜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신들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가잖아. 그죠? 숙제 안 될 거. 이제 5번까지 할게.
지 계시잖아. 숙제 좀 오늘만 하고 방학 숙제 난 안 줄 거니까.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검사할 거라고. 혼나 안 하고요. 이제 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라는 2차 함수가 짠 있대.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라는 소리거든. 여기에 직사각형 하나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놓고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래서 그냥 어차피 2차 함수는 대칭 함수라고 했잖아. 여기 수개방정식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지. 그치? 여기가 0,0이니까 여기를 그냥 a라고 하면 여기는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요 놈은 요 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거 똑같겠네. 그치? 요 길이가 a니까 요 길이도 a겠지? 그러면 요 길이는 6에서 a 두 번 뺀 거고 6 빼기 2. 요거 똑같겠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FA라는 식이라고 생각해 볼게. 가로 2개, 2배의 6 빼기 2a가 있을 것이고 세로 2개, 2배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a제곱, 여기서 12a, 여기서 마이너스 4a, 그러면 더하기 8a, 그리고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a제곱 빼기 4a잖아. a 빼기 2의 제곱 되겠지. 이거 전개하면 여기 마이너스 8 나오거든. 근데 플러스 12가 돼야 돼. 더하기 20인 거 아니야? 맞죠? a 값의 범위 당연히 a가 조로 넘어가고 만들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딱 이놈의 반이 3이거든. a는 0과 3 사이지? a는 0과 3 사이야. 뭐 그냥 이거 양수해야 되고 이것도 양수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도 돼. 상관없는 거야. 어쨌든 0과 3 사이여가지고 이놈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 놈이라면 여기가 지금 2,20인 건데 0과 3 사이면 이쪽에 a가 0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 a가 3이 있겠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놈을 말하잖아. 얘가 최대값이지? 20.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밑에 거 숙제야. 맞지?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여기 116쪽 실력 앞에까지만 8번까지만 하는 거야. 실력은 같이 풀게. 그리고 유형편도 이제 우리가 2차 함수가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방정식 다시 여러 가지 방정식 할 거거든. 그러니까 48쪽까지예요. 유형편 48쪽까지예요. 수고들 했어요. 쉬시고. 철수.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네. 뭐야? 올라가야 돼, 민서는. 교실생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렇지? 뭐라고? 책을 가지고 온다고. 집에 갔다 온다고? 교실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교실생 얼굴 찍고 가. 고생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금요일에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금요일에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금요일에 만나요. 어서 오세요.